여러분, 제가 찍어드리기로 했죠. 네, 지구 파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과 상호작용인데요. 빨리 끝낼게요. 목숨이니까.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서로 구성 물질? 구성 물질이 하지 말고 구성원들 간의 어떠한 이제 활동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요게 상호작용이죠. 그때 우리가 이제 역학적 시스템 다음에 배우는 게 지구 시스템입니다. 맞죠? 네, 두 번째 지구 시스템인데,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그래서 다 적고 얘기할게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지구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 지구 내부에 있는 어떤 권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지구 내 쪽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내권과 지구 바깥쪽에 있는 외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구 내권에서는 우리가 지권, 수권, 기권, 생명체를 말하는 생물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글씨가 좀 이상한가요? 다시 적을까요?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지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 들어갈 부분에서 배울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 수권과 기권을 좀 위주로 많이 배울 거예요. 생물권은 또 배우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권력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요. 얘네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다 상호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상호작용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 시스템이란 말 자체에서 사실은 시스템은 한국어로 개라고 하는데, 시스템이란 말 자체에서 이제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란 말 자체에서. 여기서 시작이 되고,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생명체라는 어떤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현재까지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했으니까 지구의 특징과도 유사하겠죠. 첫 번째는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적절하다는 거죠. 요걸 어려운 말로 생명 가능지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구과학 원에서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적당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태양으로부터 비롯되니까 적당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다음 대기가 있고요. 대기가 이제 CO2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대기도 마찬가지로 적절 비율이 있다. 적정 비율을 가진 어떤 대기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자기장은 이제 그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성분, 외핵의 구성성분이 자성을 띠는데, 얘가 액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난다. 왜냐하면 지구 중심으로 내핵으로 갈수록 뜨거워지기 때문에 밑쪽이 뜨거운 거죠. 이 구성 성분이 뭐가 있냐면 철과 니켈이라는 놈이 있어요. 얘네들이
자성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대류 현상 때문에 자기장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요게 어떤 거냐면 태양 폭풍도 강한 방사선 자기장이거든요. 그래서 태양 폭풍의 폭풍의 방사선을 차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없으면 이게 차단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왜냐면 방사선도 결국에는 전자기장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차단을 해준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빨리 할게요. 두 번째가 배우는 게 기권이죠. 기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공기층인데, 지권은 우리가 바로 배우니까 공기층인데, 좀 순서를 바꿀게요. 공기층인데 지표로부터, 그러니까 땅부터 약 1000km 상공까지, 더 상공까지의 대기층을 우리가 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공기라는 것도 결국엔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표에 가까울수록 무거운 기체도 많고요. 기체 양 자체도 많아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결국 얘네들이 결국엔 중력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권을 그 온도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네 가지 영역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온도 변화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나눠요. 온도 변화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네 가지 권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지권, 수권 그게 아니라 그냥 권력이 기권의 권력이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뜨겁다가 이렇게 되다가 상승됐다가 다시 다 쭉 내려갔다가 요렇게 타는데, 여기가 이제 온도, X축이 온도고 Y축이 이제 높이라고 했을 때 권력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을 잘라서 네 가지가 되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대류권이라고요. 여기를 성층권, 여기를 중간권, 여기를 열권이라고 하는데, 각각 권역은 약 10km 상공, 그 다음에 약 50km 상공, 약 80km 상공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다 열권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류권에서는 보시면 상승할수록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강을 하고요. 온도가 성층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중간권 또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되고, 열권 또 온도가 상층권과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그 대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대류 현상.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대류 현상인데, 대류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운동성이 클 거고, 그러면은 상승을 하는 게 강할 거고요. 온도가 낮으면 운동성이 낮을 거기 때문에 하강을 하는 게 강한데,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대류 현상이라는 거는 그러면 아랫부분에 뜨거운 게 있고요. 윗부분에 차가운 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상승을 하려고 할 거고, 얘는 상승을 하려고 할 거고, 반대로 얘는 어떻게 돼요? 하강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합니까? 안정해지기 위해서 섞입니다. 이유는 이제 안정해지려고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해야 되고 하강해야 되니까 섞이는데, 그 얘네들이 보시면 이제 이 대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 곳이 이 중간권과 대류권이에요. 보시면은 아랫부분이 차갑고 윗부분이 아랫부분이 뜨겁고 윗부분이 차가운 걸 알 수 있잖아요. 온도 분포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류권하고 중간권도 결국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류권, 근데 여기에는 무거운 기체인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도 무겁거든요. 얘는 수증기가 없습니다. 수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없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대류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수증기가 섞이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상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고, 얘는 이제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죠. 비 내리거나 눈 내리거나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근데 불안정해요. 하여튼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류현상이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면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 섞인다는 것 자체가,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오존층인데요. 오존층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오존층은 어디에 분포하냐면, 여기 성층권하고 대류권 사이, 성층권 이쪽 부분에 오존층이라는 게 분포를 해요. 오존층이 분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O3가 UV를 받아서 O2와 O로 다시 분해되는, 그래서 얘가 다시, 얘는 진짜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시 O2와 결합해서요, 다시 O3를 만듭니다.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오존층이라는 게, 이제 오존층이 O3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하면서 이 에너지를 성층권으로 보내요. 성층권 위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성층권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상승되는 원인이 되죠.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기권의 역할이에요. 역할이 아니라 역할이죠. 역할. 죄송합니다. 역할인데, 이 기권은요, 결국에는 이 대기에 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운석 같은 게 떨어지면 걔가 마찰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 외권으로부터의 물질 유입을 차단해 줍니다. 뭘로? 마찰로 인해서. 마찰을 통해서 이거를 차단해 주고, 그 다음에 그린하우스 이펙트, 이제 CO2가 존재하는데, CO2와 CO2 또는 뭐 수증기도 되는데요. 와 같은, 메테인도 됩니다. 같은 온실 기체라는 게 존재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 그 지구의 기온의
기온의 평균값을 높게 유지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O2하고 CO2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가 생물체의 물질 대사의 원료죠. 그래서 광합성이나 이제 생명체에 힘을 낸다는 세포호흡, 숨 쉬는 거 말고 알죠? 이 세포호흡을 이용을 합니다. 광합성식은 엽록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엽록체가 아니라 엽록소입니다. 그래서 6개의 CO2와 6개의 물을 가지고 여기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C6H12O6라는 H12O6라는 포장을 만들고 6개의 산소를 내뿜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CO2밖에 없었어요. 초기 대기에는. 근데 이제 광합성하고 강수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포도당이 산소하고 똑같이 만나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을 내고요. 다음 플러스 뭐가 되냐면 에너지를 내는데, 얘가 그 38 ATP라는 생체 에너지를 내고요.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나오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거 알고, 요거는 이제 엽록체에서 하는 거 아시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마찬가지로 기상현상, 기상을 통해서 직권, 그리고 뭐 수권, 그리고 생물권에 영향을 끼치죠.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됐죠? 요게 기권 설명이 끝입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이 봤을 때 더 이상 뭐 중요한 거 없고. 그 다음 세 번째, 생물권 빼고 다 할 거예요. 생물권 빼고 다 할 거고, 오늘 지각 변동은 안 들어가니까 지각 변동 빼고 다 설명할 게 한 3-40분 걸릴 것 같네요. 3번 직권. 직권은 이제 땅 부분이죠. 땅. 우리가 쉽게 말하면 땅이에요. 땅인데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 이렇게 가을도 그렇죠. 핵하고 이렇게 멘틀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멘틀 바깥 부분에 얇고 딱딱한 층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각이라고 하고요. 지각은 완전 딱딱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멘틀이 식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지각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하는데, 대륙 지각은 부피가 큽니다. 해양 지각은 부피가 작아서, 근데 질량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큰 얘가 밀도가 어때요? 낮게 되고, 얘가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게 되죠. 다시 다들 알겠지만 밀도라는 거는 공간분의 입자수로 어떤 미란 정도인데, 얘를 표현하는 게 부피분의 공간값을 넣는 게 부피고, 입자수가 많으면 당연히 질량이 많겠죠. 질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되면 당연히 밀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가벼운 물질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규소하고 산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뭐 산소가 당연히 질량 비례해서 산소가 이렇게 규소보다 많게 되는 요거까지 되어 있고, 요 안쪽에 핵도 두 가지 나눕니다. 요 안쪽에 있는 내핵과 바깥쪽에 있는 외핵으로 나눠집니다. 그때 내핵은 고체고요. 외핵은 액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단단해, 완전 뭉쳐가지고 단단해지면 고체가 되고, 얘가 약간 덜 뭉쳐져서 흐물흐물거리는 상태의 외액이에요. 그래서 이 외액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더라. 대류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자기장을 발생시키더라.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일반적으로 철하고요, 니켈 같은 무거운 걸로 구성되어 있고, 알겠죠? 얘는 자성을 띈다 까지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직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권은 여기까지 정도만 알면 되고, 왜냐면 직권은 뒤에서 더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거는 기권과 수권 위주로 많이 볼 거예요. 생물권도 어제 배울 거기 때문에. 수권 얘는 그냥 물이죠. 물입니다. 이 물을 크게 두 가지 나누죠. 해수와 담수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해수는 우리가 알고싶이 일단 바닷물이고요. 담수는 바닷물이 아닌 거예요. 민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담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빙하예요. 그 다음에 지하수고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물이 담수죠. 먹을 수 있는 물. 호수하고 강이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제일 크고 요 순서대로 가요. 그러니까 해수가 절대적이고 얘가 한 97%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가 3%가 담수인데, 하여튼 그렇게 되시면 되고. 그럼 수권의 역할이 뭐냐? 얘의 역할, 수권의 역할이 뭐냐? 라고 하면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해주죠. 여러분 물고기 먹잖아요. 회 맞죠? 그런 거. 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놈입니다. 비열이라는 게 높아요. 비열이 뭔가요? 라고 하면, 비열은 우리가 물질마다 만약 똑같은 이제 불로 가하는데, 어떤 물질은 온도가 천천히 오르고 어떤 물질은 온도가 빨리 올라요. 그거를 뜻하는 건데, 뭐냐면 어떤 물질 1kg을 정의라면 이런 거예요. 1kg을 1도씩 변화시키는데, 내리거나 올리는 데죠.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뭔 말이냐면, 내가 어떤 물이라는 거는 1도 올리려면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만약에 이제 그냥 철이에요. 철은 1도 올리는데 10이라는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00을 주더라도 철은 10도가 올라가는데 물은 1도밖에 안 오르겠죠. 그러면 1도 올라가는 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높아서, 그럼 추울 때는 온도가 빨리 안 변할 거고, 더울 때도 온도가 빨리 안 변겠죠. 그래서 평균 온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적정 수준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얘가 물이 비열이라는 게 높아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위도가, 적도 같은 저위도가 뜨겁고 남극 북극 같은 고위도가 차가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대류 현상이 나옵니다. 대류 현상. 그래서 대류 현상으로 결국에는 이제 지구의 온도 균형을 유지시켜주죠. 그러니까 차가운 데는 따뜻한 물이 올라와서 좀 덜 차가워지고, 따뜻한 데는 차가운 물이 내려와서 좀 덜 뜨거워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평균 온도를 좀 맞춰줍니다. 대류 현상을 이제 이렇게 되면. 왜냐면 물도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이제 수권에서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해수의 층상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뭘로 따라 나누냐면 온도에 따라 나눠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을게요. 정도. 여기가 온도고
수심이라고 할게요. 수심 내려갈수록 깊어지죠, 맞죠? 그랬을 때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온도가 일정한 부분, 메뉴에서 온도가 일정한 부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눌게요. 권역을.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은 그 다음 층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떨어지죠. 그럼 온도가 약해진다고 해서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밑에는 온도가 일정하죠. 이걸 심해층이라고 해요. 왜 안 떨어지나요? 하면 왜 더 이상 안 떨어지나요? 라고 하면은 지열을 받는 거예요. 지열을 받아서, 그러니까 윗부분은 태양하고 지열하고 퍼센트가 비슷하게 쭉 돼서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러니까 차가운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섞인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얘가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데, 일정 유지가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냐?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 쌤, 그럼 바람은 누가 만들어준대요? 이 바람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오는 거죠. 쌤, 바람이 뭔데요? 공기의 흐름이에요. 공기의 흐름이 뭐냐면 태양 에너지 많이 받은 부분은 뜨겁겠죠. 뜨거우면 공기가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쌓이지 못해서 저기압이 되고요. 차가운 부분이 공기가 하강할 거니까 쌓여서 고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많이 있는 고기압에서 쌓이지 못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지, 자연스럽게. 그게 공기의 흐름, 그게 바람이 되는 거예요. 이랬죠? 그래서 얘가 바람의 작용으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진다, 유지된다. 그래서 이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평균 온도는 낮지만 이렇게 겨울 이렇게 평균 온도는 낮아요. 왜냐면 추우니까. 근데 이렇게 됩니다. 여름엔 어떻게 될까요? 여름엔 이렇게 되겠죠. 평균은 높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온 약층은 어디가 더 두꺼울까요? 하면 여름이 두껍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름이 바람이 덜 부니까. 알겠죠? 바람은 겨울에 많이 분다. 됐죠? 근데 여기 요 심해층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합층이 두꺼워지면 수온약층이 짧아지고, 그럼 수온약층이 작으니까 좀 불안정하겠죠. 근데 여름에는 혼합층이 얇아지니까 수온약층이 두꺼워져서 수온약층이 좀 더 안정적이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이 수온약층은 위에가 뜨겁고요, 아래가 차갑죠.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매우. 근데 안정적이라는 건 섞이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물질이나 또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겠어요, 아니겠어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섞여야 되는데 섞이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수권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이제 4번까지 했죠? 5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에너지 원, 에너지의 근원, 지구의 에너지 근원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물질의 순환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단은 그래도 태양 에너지가 있고요. 다행히 일단 지구 내부 에너지, 내부가 가서 뜨겁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있어요. 태양 에너지는 워낙 태양이 없어 아니까 우리는 요거 두 개만 알면 돼요. 뭐냐면 나머지는 다 태양 에너지예요.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지각 변동이 일으키는 거예요. 지진이 일으키고 화산이 일으키고. 이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리고 뭐 자기장, 지구 자기장도 여기 속하겠죠. 조력 에너지는 뭐냐면 태양하고 만류 인력이랑 존재하는데, 질량을 가진 물체가 모두 존재하는 게 만류 인력이죠. 태양하고 달 같은 애들의 중력, 만류 인력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물이 끌려갔다 내려갔다는 거, 조수 간만의 차가 생기죠. 밀물 썰물, 맞죠? 조수 간만의 차, 밀물 썰물.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오는 말이고 썰물이 나가는 물이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 쌤, 그럼 파도는요? 파도는 바람 때문이잖아요. 파도는 조수간만에서는 상관없다. 알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태양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을 배우는데, 순환은 지구,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구 내부의 총량은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각 권역, 뭐 수권, 직권, 기권이든 각 권역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 같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뭐 알파가 플러스 되면 알파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을 갖고 있는데 10이 들어왔다 하면 10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인과 아웃이 같으면 평행한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일반적인 원리고, 얘가 깨지면은 뭔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기권에서의 CO2, 탄소의 양이 증가되죠. CO2 형태로. 그럼 증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야 될 부분,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쌓여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온실 효과가 커져가지고 생기는 게 지구온난화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각각 권역에서 인과 아웃이 같다라고 얘기해 두시면 되고, CO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의 순환 같은 경우에 말로만 설명할게요. 제가 30분이 다 돼서. 탄소의 순환 같은 경우에는 CO2 형태가 존재하고 화석 연료 형태가 존재하고 석회성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구에서 가장 많은 탄소 형태로 존재하는 건 석회석입니다. 석회석. 그러니까 산호나 물에 녹아서 되는 석회석 형태고, 기권의 같은 경우는 CO2 형태로 존재하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직권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하고 석회석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화석연료가 최대량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수권에서는 탄산이온 CO3-나 HCO3- 같은 어떤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더라. 그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우리 문제 풀면서 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워낙 쉬워서 설명 안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새로운 친구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복습 영상 마치겠습니다.